안녕하세요. 저는 새엄마가 직장을 잃은 이후로 28세 여성이 비움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남편이 우리를 유일한 가족으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나는 집과 마구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가 기부한 돈의 대부분은 그녀가 내 새엄마의 딸인 내 의붓 여동생을 부양하는 데 사용했다고. 우리는 그녀를 엘리 17 여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새엄마가 돈을 더 주기 위해 특정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엄마가 자기 방 지붕이 새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었지만 엘리는 머리를 손질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중 한 명이 그녀가 다니던 미용실에서 일했고 엘리는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누설했고 나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서 더 많은 돈을 빼내려고 한 번 이상 이런 일을 했지만 저는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새엄마의 재정 문제를 계속 도왔을 뿐입니다. 제 의부선니와 새엄마는 크게 사이가 틀어졌고 엘리는 며칠 후 여자친구와 도망갔습니다. 새엄마는 답답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엘리에게 잠시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엘리가 별로 친하지 않아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개인 공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생각이 불안해서 너무 지쳤는데 새엄마는 끈질기게 그게 일시적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해. 그녀를 들여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엘리는 나와 함께 이사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가 그녀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 모두 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사람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는 엘리와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내 새엄마가 그녀의 여자친구가 온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 줄 알았고 그녀가 이미 있는데 그냥 떠나라고 요청할 수 없었다고 짜증나게 설명했다. 집에 예상치 못한 제3자가 오고 싶지 않았고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이복 누나를 이사시키는 것이 나에게는 이미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새엄마에게 전화했더니 그녀는 놀란 척하며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무엇이든 말하기 전에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고 나는 엘리와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결국 열띤 논쟁을. 결국 엘리는 여자친구와 함께 떠났고 이로 인해 나와 더 많은 긴장이 생겼습니다. 딸을 쫓아냈다고 저를 비난한 새엄마는 저를 동성애 혐오자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계속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하더군요.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는 괴롭힘과 비난이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고 그것은 내 불안을 촉발시켰고 나는 그들과 추론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실패한 후에도 충분히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엄마와 의부선니와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그들의 비움을 돕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멍청이였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결코 그들을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나 자신의 행복과 내 집의 편안함을 우선시해야 했기. 한 걸음씩 업데이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격려의 댓글을 보내주시고 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나리오가 있어서 어제 완전히 끊었습니다. 삼촌이 전화해서 새엄마와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니 제가 더 이상 비용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삼촌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결정에 동의했고 심지어 삼촌조차도 그들이 나를 너무 형편없게 대했을 때 내가 그들을 재정적으로 돕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멍청이가 아니고 당신의 새엄마와 의붓 여동생이 당신의 삼촌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들을 돕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을 때 당신의 친절함을 이용하고 당신을 형편없이 대한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엄마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도와준다고 해서 당신이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녀는 분명히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과 함께 살도록 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자친구도 따라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을 수용하기를 거부한 것은 당신이 동성애 혐오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신건강을 위해 집에 낯선 사람을 두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야기 이제 27 남성은 약 4년 동안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행이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 일부가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불행한 세계적 사건으로 인해 남편이 드디어 2개월 안에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1번째로 겪고 있는 문제는 제가 임신 중이고 남편이 출산 예정일 근처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이를 낳고 혼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남편 외에는 없어요.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정신병이세요. 과정 내내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부탁하기가 너무 안타깝네요. 딸을 위해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여행을 연기하기 위해 그는 솔직히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출산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혼자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아들을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집을 비울 계획이고 단독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격주로 주말에 엄마 집에 가는데 가끔 그의 아들이 엄마는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병원에서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이 어디로 갈지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의 여동생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기로 동의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정규직을 갖고 있고 직장에서 너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계획해왔고 정말 신나기 때문에 문제를 삭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에게 모든 어려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고 병원에서 집에 돌아온 후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확히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전체 상황에 대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내 말은 그의 친구들이 나를 젖은 담요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젖은 담요가 되어 모든 사람의 재미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망할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출산 예정일 바로 직전에 아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어 한 달 동안 집을 비울 예정입니다. 가장 출산을 하더라도 남편은 심각하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을 부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집에서 이를 돌볼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면 그는 필요합니다. 거기 있기를 행운을 빌어. 오피난 당신이 그 멍청이가 아닌 몇 가지 댓글에 대해 지금 받아야 할 지원을 찾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읽은 멍청이 중 2번째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결혼하기 최소 1년 전에 함께 있었고 임신했다는 것은 당신이 함께 모였을 때 아마 19세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친구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대하는 방식이라면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상황이 더 않을 것이므로 그의 친구들은 문제로 인해 여행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아기를 낳고 그가 한 달 동안 떠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젖은 담요가 됩니다. 그의 아들이 1시간 만에 와서 다행이지만 그것은 노동의 전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이며 우선순위가 뒤섞인 것처럼 들립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끌어낼 수 없다면 아이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 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이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며칠 동안 누워있으라고 하셨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전 결혼해서 나온 이복 여동생과 10년 후 아버지는 모든 것이 구부러져 있어서 자궁절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여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때로는 그들의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아이의 안녕을 생각하세요. 오피는 멍청이가 아니지만 그녀의 남편은 모성에 대한 시도 비디오, 특히 진통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는 비디오를 시청해야 합니다. 이야기 3. 나 31m와 테일러 30m가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친구였습니다. 학교 친구, 대학 친구, 부모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함께 휴가를 보냈습니다. 테일러는 매우 다정한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사람입니다. 3년 전에 나와 앤 31세 여자가 데이트를 시작했고 이제 나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여성. 우리는 내년 1월에 결혼할 거예요. 길고 사려 깊은 대화 끝에 내 약혼자는 테일러를 우리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최고의 드레스 코드를 묻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30세 펑크 그는 우리 무도회에 드레스를 입었어요. 남자 이번 테일러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의 파트너도 매우 화려해요. 애는 매우 미니멀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결혼식을 원합니다. 불안과 ADHD, 그래서 그것이 그녀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음날 테일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개미의 걱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내가 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날 것 같냐고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드레스 코드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검은 턱시도 그게 바로 그 코드였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랬어야 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을지도 모르죠. 그에게 남자답게 행동하고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바보 같은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비웃는 것과 같은 것 당신은 농담하고 싶다고 그는 물론 문제 없다고 말했고 다음날 그는 온라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괜찮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계속 말하지만 상황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테일을 사랑하지만 알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의 그룹 채팅은 그가 왜 거기에 없을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타고 있고 내 친구 그룹 채팅은 뉴스가 나온 이후로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댓글에 대해 멍청한가요? 이건 정말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약혼자에게는 모두가 복장 규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남자다운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웃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 뜻입니다. 제가 테일러라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혼식이든 이 우정을 유지할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멍청이가 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테일러가 왜 그러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당신은 멍청이이고 테일러는 유일한 멍청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 나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의 파트너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기 때문에 당신과 친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누군가를 펑크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특성입니다. 남성성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역겹고 편협한 동성애 혐오자입니다. 나는 테일러가 이 제로 드라마를 처리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오피가 그것에 대해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놔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피는 항상 테일러 AXS와 옷을 입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막 쏟아지고 있거나 그의 아내가 정말로 그를 압박하고 있으며 그가 테일러의 인식된